한밤 뉴욕 증시를 수놓은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한경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이한경 MTN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하스탁 세 가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스탁은 역시나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죠. 긴 말 필요하겠습니까? 뭐 AI 대장 이 한마디면 중요할 것 같은데 시가총액 4위의 기업이 하루 만에 20%가 넘는 폭등을 하면서 시장을 놀래켰습니다. 제스왕 CEO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는 수백만 개의 GPU가 연결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엔비디아는 한마디로 뭐 무서운 힘을 보여줬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도 멀지 않았다. 그런 것 보셔야 같아요.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뭐 거의 근접했었는데요. 아마존과의 차이가 상당히 멀 줄 알았는데요. 금지하에 와 있을 정도가 됐으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예, 뭐 언제라도 뭐 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주시란 것이 이렇게 영원히 계속 직선으로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럴 때마다 항상 주시장을 좀 보시면서 너무 흥분하실 필요 없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시고요. 여하튼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깜짝 실적뿐만 아니라 슈퍼 깜짝 실적 가이던스를 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다양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 이해하실게 쉽게 얘기하면 내노라는 주요 IB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다양한 이제 평가를 내리고 뭐 감탄사 이런 걸 쓰고 있는데요. 뭐 와우 이런 말을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제일 극명하게 본 것은 에버코라는 증권사가 있는데 네. 그쪽에서는 약간 미쳤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크레이지라고. 예, 그런 정도의 어떤 표현을 쓴 정도로 주시장에서의 큰 힘을 보여줬고요. 예. 에버코에 따르면 쉽게 해서 이겁니다. 올해요. 올해 소위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그리고 AI 관련된 돈은 모두 엔비디아가 빨아간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썼을 정도로 엔비디아가 보여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들 흥분해 있네요, 지금. 다들 흥분해 있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다. 예. 그 한마디 때문에 주가는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로 인해서 PR 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월가의 투자 의견을 보면 최소 26곳이 목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썼다는 사람들은 다 목표 주가 올려놨고요. 예. 그중에 최고는 로젠블렛은 기존에 320달러였는데요. 한 번에 600달러까지 올려놨고요. 500달러 이상을 한 곳은 한 6군데가 됩니다. 예. 그만큼 목표 주가가 뭐 그것대로 주가 가는 건 아니지만 늘 말씀드린 추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세가 목표 주가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들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경험원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기업이 늘 말씀드리면 미국은 모든 통계가 다 있거든요. 아쉽게도 지금 이제 5월이고 다음 달부터 6월 아닙니까? 네네. 통계적으로 보면 6월 달에 마이너스 2.72%가 났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통계죠. 과거의 통계가 분명히 미래를 설명할 수는 없으나 그렇죠. 상승 확률은 1월과 6월이 좀 저조했습니다. 50%가 좀 안 됐고 평균 상승 등락률을 보면 마이너스 한 2.6% 정도 나오기 때문에 1년에 2번 정도가 마이너스 났었던 건데요. 그때가 한 해가 6월이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흥분해서 뭐 예. 지금 모든 것을 팔고 엔비디아를 가야 된다. 그런 분이 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러면 한 달 전에 왜 안 하셨냐는 거죠.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저희가 소개해드릴 때 톤은 저는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 보신다. 저 스스로는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임에 분명하다라고 그럼요.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또 이제 지나간 거죠. 엔비디아가 급등한 건 지나간 거니까 지금부터가 또 중요해 보이는데 앞으로 PER도 또 바뀌었고 이 고민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만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한 번쯤 고심할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하스탁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하스탁은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나도 AI 관련주인데 그러니까 어제도 간단히 언급해 주셨지만 뭐 스노우플레이크가 이제 AI 관련 기업을 인수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2분기 가이던스가 좀 안 좋았습니다. 이게 엔비디아와의 가장 큰 차이였고요. 본장에서 또 두 자릿수 급락세가 나왔는데 좀 많이 아쉬운 결과가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잠깐 요약 아주 리뷰만을 잠깐 해드렸는데요. 네네. 핵심은 똑같습니다. 지난 3개월 전과 이번이 똑같은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얘기죠. 매출 좋았고 이익도 좋았지만 워낙 그 수치가 작으니까 100% 200%가 나오는 거라고 보이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문제는 지난 분기도 이번 분기도 계속해서 2번, 3번 연속으로 가이던스를 낮췄어요. 이거에 대한 신뢰감이 깨진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실적은 좋았지만 주가는
좀 반락하면서 훅 떨어졌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최소 5곳이, 9곳이 목표 주가를 내렸고요. 특히 로젠블렛이 앞서 엔비디아는 목표 주가를 뭐 2배로 올렸다는 말씀드렸는데요. 로젠블렛이 여기에 또 가혹하게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의 중심은 신뢰감이 가장 중요한데 이 회사는 꿈과 희망을 넘쳐난다고 얘기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도 사실인데 일단은 신뢰감이 최근에 좀 떨어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 잠깐 엔비디아도 말씀드리고 뭐 이거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제2의 뭐를 찾는 분이 워낙 많아요. 항상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예. 엔비디아 말고 다른 걸 찾고 뭐 그러는데 제가 월요일 날 한번 좀 조사를 좀 하고 있는데 보여드릴 텐데 지금 AI에 관련된 매출이 나오는 거 있죠. 엔비디아는 지금 전체 매출에 AI라고 우리가 광범위가 하는 거 보면 50에서 60%가 올해 매출이 AI에서 발생되는데 나머지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AI 관련주의 AI가 최고로 해봤자 10%밖에 안 나오고 상당히 많은 기업은 1% 내지는 빵입니다. 국내 기업도 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핵심을 좀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보셨다시피 월가의 시각이 붉은색으로 좀 가득하죠. 그렇다는 건 전반적으로 전망이 좀 좋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핫스탁 포티넷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랠리에 보안이 빠지면 되나? 라는 타이틀을 좀 달아봤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기술적 관점에서 약세 징후가 없다. 하반기 사상 최고치 경신을 기대한다. 펀드 스트레스의 탑리 창업자가 한 얘기라고 하는데요. 탑픽 5개를 꼽았는데 그중에 포티넷이 하나 들어갔고요. AI와 연결시켜도 이 보안이라는 강점은 뭐 계속해서 좀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견조한 랠리가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도 그런 ETF 한 2개 소개해드리고 시리즈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2선, 3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1선은 앞선 코너에도 얘기 나왔지만 결국 GPU고 이건 뭐 누구나 다 명확히 아는 거죠. 써보고. 다만 그런 것들이 하다 보면 확산하다 보면 그래서 결국 그러면 뭐 하느냐는 거죠. 보안이 뚫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데 관련된 수많은 어떤 아이디를 모아건 뭐 정보를 모아건 수많은 단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회사가 한 2-3개가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크고 훨씬 오래되고 이제 탑픽으로 누구나 다 얘기하는 것들이 마치 스마트폰에 애플이 있듯이 이 보안 쪽에서는 어제 보여드렸던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라는 게 있겠고요. 그리고 포티넷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고 아주 큰 회사들이다라고 먼저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회사는 2022년 기준으로 보면 14년 연속으로 갑이라는 회계 기준으로 지금 연속 흑자 전환할 정도로 좋은 훌륭한 회사다라고 이제 먼저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일단 탑리 얘기하셨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그 펀드스의 탑리는 이분이 여러 가지 뭐 시향도 얘기하고 전략도 얘기하지만 자기가 지금은 이제 3년 전에 자기가 창업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레니샷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레니샷이라는 게 뭐냐면 그레니라는 영어 표현은 뭐냐면 그랜마더입니다. 할머니. 네. 할머니를 약간 뭐 재미나게 표현하는 걸 그레니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레니샷은 슛 아닙니까? 슛. 예. 네, 그래서 그걸 할머니 그레니샷이라고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나 뭐 그 영상 유튜브 찾아보시면 할머니들이 농구를 하는데 엄청 화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공을 이렇게 올릴 때 하는 언더슛이라고 그러나? 언더핸드 슛이라고 할 텐데 그런 것을 그레니샷이라고 하면서 무리하지 않고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을 내는 그런 거를 그레니샷이라고 30개 종목을 정도 합니다. 이거 완전히 공개된 건 아니고요. 대부분 우리가 알려진 것은 애플이나 무슨 아마존 뭐 등등 다 들어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 외에 한 30여 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탑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엔비디아를 자기가 2019년부터 지금 해놨다. 그래서 뭐 그 자기에 대한 그 성과도 이제 과시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 중에 탑리가 이번에 그 30개 중에서 탑픽을 뽑았는데 탑픽에 5개 뽑은 거예요. 본인이 직접 뽑은 겁니다. 거기에 이제 포트넷이 들어있고 온세미컨덕터는 이제 반도체 쪽이 되겠고요. 몬스터 베버리지는 아시다시피 음료죠. 몬스터 베버리지는 참고 좀 말씀드리면 최근 20년간 미국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주식입니다. 그래서 애플보다 상승이 더 높았어요. 많은 분들이 인지를 안 하셔서 그렇죠. 그렇군요. 그리고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우리 말씀드렸던 다빈치 수술 얘기했던 거 되겠고요. 파이저는 이제 핀테크 종류라고 하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드 쓸 때마다 해외에서 할 때마다 그 뒷단에 있는 대표적인 회사가 한데 이게 다 좋은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중에 하나가 포티넷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오늘 이제 너무 IT 쪽만 했으니까 두 종목만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예. 어저께 장 마감 후에 실적하고 이제는 온통 관심이 엔비디아로 쏠려 있고 그렇죠. 엔비디아 24% 예. 올랐는데요. 그만큼 올라간 게 또 있습니다. 그게 엘프입니다. 엘프는 엘프 저희가 뷰티. 이런 코너에서 뭐 워낙 자주 설명드렸던 거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화장품 파는 곳에 다 있는 네네. 브랜드일 텐데요. 이어서 젊은 분들이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건데요. 일단 시간에 어저께 주가 하면서 오늘 주가 이제 급등했고요. 주당 이익 전체가 20센트가 예상되는데 42센트가 나오면서 슈퍼 깜짝 실적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배네요. 예,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이제 장 마감 이후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갭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16센트 정도 주당 손실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뭐 크진 않지만 1센트 이 매출은 기대에 좀 미치지 못했는데요. 예. 여하튼 주가는 오늘 시간에서 13%가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특징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와 AI에 가려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개별주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인사이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어떤 내용일까요? 이항용의 인사이트 괴물 폭염 여름에 강한 주식은 벌써 괴물 폭염이 왔나 보네요. 네. 여러분 이제 IT에 뭐 너무 집중하시면 종목을 보는 게 좁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좀 좋은 드린 것은 한 발짝 물러서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여름에 엄청 더워지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여름에 강한 주식들을 찾는 것들이 늘상 있습니다. 네, 근데 재밌죠. 이런 그것도. 것들이 네.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하면 막 더위를 하지면 뭐 아이스크림도 찾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미국은 그런 것들이 통계로 딱 나옵니다. 과거에 강했던 주식들이 꽤 나오죠. 그러네요. 물론 이제 썸머 랠리가 있다 없다는 것은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설명할 길은 없죠. 예. 다만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이 사놓고 휴가를 갔다는 얘기도 있고 특히 1분기 이번 실적 시즌에 하고 2분기 되면 기대감이 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뚜렷한 설명을 찾을 수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도 수치로 딱 떨어지는 것이 결국은 레저라든가 여행, 취미생활 관련된 것들이 과거에 강했다더라는 거는 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일단은 PEJ라는 ETF가 있습니다. 네.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는 것들을 통칭 ETF인데요. 거긴 종목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좀 투자하기는 좋고 목표 주가까지의 괴리는 높은 것들을 찾아보는 작업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는 표에 보여드린 한 7, 8종목이 말씀드렸던 대로 투자 의견의 매수 비중이 높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까지의 괴리율이 높든 그런 것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중에 보면 하나가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뭐 EDR이라는 몇 개 있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번에 인수합병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매매하기가 지금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빼놨고요. 예. 여러분들 아실 만한 것 중에서는 알래스카 항공, 항공주가 몇 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항공도 들어가고요. 호텔이 몇 가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뽑혀 있는 것은 힐튼 호텔이죠. 그러니까 워낙 정확하게 이름을 보면 힐튼 그랜드 베이케이션이라는 것이 그들의 공식적인 이름이 되겠습니다. 홀딩 컴퍼니 예. 이름이 되겠고요. 메디슨 스퀘어 가든 이제 체육관이라든가 이제 프로 팀을 갖고 있는 애들이기 그쵸. 때문에 예. 보시면 되겠고요. 염브랜드 말고 중국의 이제 오롯이 이제 브랜드를 갖고 있는 거가 염차이나입니다. 그래서 예. 약간 스피노프트에서 중국에서의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고 해외 브랜드 몇 개 갖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라스베가스 샌즈 같은 것도 여기에 좀 포함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슨 갑자기 주시장을 완전히 끌고 가고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를 다 팔고 이런 걸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시장은 늘 어떤 분산 투자를 하셔야 돼요. 한쪽에 계속 올라가다 보면 주시장은 그냥 메토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 번 떨어지면 걷잡을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엔비디아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네. 엔비디아는 사상체 효과고 앞으로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일정 수는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엔비디아 하나만 바라보면 나중에 주가 떨어지거나 조정받을 때 완전히 레토리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들으실 거가 요즘 포모 얘기를 많이 들으셨던 기억이 있을 텐데요. 요즘 미국 제일 많이 나는 거가 AI 포모입니다. AI. 그러니까 AI 관련주가 없으면 지금 그렇죠. 완전히 외톨이 되는 건데 그런데 함몰되시면 안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다른 것도 많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포모 같은 얘기가 나올 때 또 다른 쪽을 보는 것도 앞서가는 투자자의 전략이겠죠. 오늘도 여러 가지 여름에 강한 주식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항용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글로벌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찾아옵니다. 뉴욕 증시도 월요일 휴장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고요. 화요일 아침 5시 55분에 뵙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